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엘리트 교수가 한국 보라색 마사지 기기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그가 지금은 억대 사업을 일구고 있다는데요. 지금은 뉴욕 상류층들이 이 한국 웰니스 제품 없이는 잠도 못 잔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집 센 미국인이 한국 마사지 기계의 팬이 됐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여정을 공개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드류 브라운입니다. 저는 뉴욕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비즈니스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큰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제 사무실 벽에는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상장과 증명서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비즈니스에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일에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었죠.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좋지만 그들의 오래된 전통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모든 일은 뉴욕의 서늘한 가을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대학교 근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서 다음 수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에는 갓 구운 빵과 커피콩 향기가 가득했어요. 밖에서는 노랗고 주황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죠. 제 친구 제임스가 들어왔는데 추위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임스는 금융과 은행 일을 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 잔으로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새로운 한국 마사지 기기 소식 들었어? 그가 물었어요. 그 보라색 기기 말이야? 도시 외곽의 그 고급 웰니스 센터에서 엄청 인기 끌고 있더라. 한국에서 온 보라색 마사지 기기라고요? 제게는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웰니스 센터들은 새롭고 이상한 건 뭐든 다 시도해보는 곳이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전통은 시대에 뒤처진 거야. 아마 한 달이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또 하나의 유행일 뿐이겠지. 제임스는 저와 함께 웃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그는 이전에 한국 기업들과 일해본 적이 있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앤드류,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 도구가 아니야. 한국의 오래된 치유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거라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것이 제 관심을 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해버린 상태였죠. 그때 저는 그랬어요. 빨리 판단하고 쉽게 설득되지 않았죠. 그때는 제 편안하고 확신에 찬 세계가 곧 변화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리 회사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죠. 긴 나무 테이블 주변으로 20명의 사람들이 앉아 다음 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필요해요. 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들의 웰니스 혁신에 대해 직접 배워야 해요. 어떻게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는지 직접 볼 필요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라고요? 저는 놀람을 감추려고 애쓰며 물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보고서를 읽거나 영상을 보는 식으로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앤드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실제 경험이 필요해요. 누군가 직접 가서 이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우리의 혁신 전문가예요. 당신이 가야 해요. 저는 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동정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믿지 않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여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 서서 서울로 갈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 방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마치 예전에 제 생각처럼요.
창문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항상 제 집이었고 제 편안한 구역이었죠. 옷을 접어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느낌이었죠.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여행이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이 전통들 속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방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익숙한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반대편으로 날아가게 될 거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행은 단지 한국 전통에 대한 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과 세상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꾸게 될 거였습니다. 제 여정, 진짜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반짝이는 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몸은 뻣뻣하고 머릿속은 몽롱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 낯선 음식 냄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의 소리. 확실히 더 이상 뉴욕에 있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출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 여행 가이드인 리아 김이었죠. 브라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살짝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으로 답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는 이미 집에 돌아갈 날을 세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매끈한 검은색 차를 타고 공항에서 나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죠. 도시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리아가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술과 함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래된 전통이 이 현대 세계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제 호텔 방은 20층에 있었는데 도시와 그 너머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아가 저를 찜질방이라고 부르는 전통 한국식 목욕탕으로 데려가기 위해 도착했어요. 긴장감으로 배가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뉴욕에서는 제가 절대 가지 않을 종류의 장소였거든요. 찜질방은 여러 다른 방들이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어떤 방은 사우나처럼 아주 뜨거웠고 다른 방들은 시원한 물이 담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평화롭게 침묵 속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야 해요. 리아가 입구에서 설명했어요. 목욕구역에서는 옷을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당혹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옷을 모두 벗으라고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제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연구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리아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한국인들이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웰니스 접근법을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저는 규칙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어색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시원한 수영장으로 이동하면서 몸 전체로 기분 좋은 느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바쁘게 움직이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누군가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그 사람의 등과 팔의 특정 지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박 여사님이에요. 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40년 넘게 전통 마사지를 해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이 당신 몸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낸다고 말한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죠.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 안에 뭔가 진짜가 있을까요? 제 과학적인 마음이 너무 빨리 무시해버린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그 보라색 마사지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쿨센스 코리아를 방문했어요. 그들의 건물은 깔끔한 성과 유리 벽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성공적인 기술 회사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회사 대표인 이수진 씨가 밝은 회의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아마 30대 초반 정도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기는 천년된 지식과 오늘날의 최고 기술을 결합했어요. 그녀는 보라색 마사지 도구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지 증상을 가리기만 하길 원하지 않아요. 몸이 자연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저는 증거와 연구에 관한 도전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왔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연구 차트, 고객 피드백을 보여줬어요. 그 기기는 단지 전통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대 과학을 사용해 테스트되고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1일 관찰 기록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통 제 노트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펜이 종이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옛것과 새것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하면서 나란히 존재하는 나라를요? 다음 날들 동안 저는 제 생각에 도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통의학 연구자인 박 박사는 고대 약초 처방이 첨단 장비로 연구되고 있는 그의 실험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웰니스는 단지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실험실을 둘러보며 저에게 말했어요. 몸 전체가 조화롭게 일하도록 돕는 거지요. 매일 밤 저는 뉴욕에 있는 친구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제 오래된 견해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어조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느 날 밤 저는 인정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과거와 현재를 똑똑한 방식으로 함께 가져오고 있어. 제임스가 대답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가 결국 그걸 보게 될 줄 알았어. 2주차가 끝날 무렵 제 뻣뻣한 자세는 풀려 있었어요. 잠도 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낯선 재료로 만든 전통 한국 음식도 시도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노트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들에 열리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평생의 강한 의견들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확신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제 일부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3주차가 되었을 때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아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호텔 근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밥, 국, 그리고 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작은 반찬들을 먹기 시작했죠. 심지어 뉴욕에 있었다면 무시했을 사람들과의 매일 미팅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 수진 씨가 저를 다시 쿨센스 코리아 건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층으로 갔어요. 이곳의 복도는 더 조용했고 조명은 더 부드러웠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진 씨가 단순한 방으로 문을 열며 말했어요.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우리 제품을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방은 차분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편안한 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숨겨진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약초 향이 풍기고 있었어요. 제 첫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저는 연구자, 관찰자여야 했지 참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점점 강해지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지? 좋아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민이라는 기술자가 매트에 누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제 몸의 특정 부위에 보라색 마사지 기기를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이 부위들은 전통 한국 의학의 일부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기는 얼마나 압력을 가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민 씨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거기 누워있는 게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 씨가 기기를 켰어요.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제 어깨 근처의 한 지점에 기기를 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감각이 그 지점에서 퍼져나가 제 팔을 따라 내려가고 목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단순한 열감이 아니었어요. 제 몸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경로를 따라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 씨가 기기를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마다 그 느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떤 부위는 따끔거렸고 다른 곳들은 제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민 씨는 기기를 끄고 제게 휴식 시간을 주며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몸이 균형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끊임없는 소음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마침내 일어났을 때 수진 씨가 차 한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들릴 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온전해진 느낌이 들어요. 수진 씨는 마치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알고 있어요. 우리 기술은 그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가를 서성이며 비 내리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웰니스에 대해, 전통과 혁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만약 이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다음 날 저는 모든 미팅을 취소했어요. 대신 리아에게 도시 외곽의 전통 마을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구부러진 지붕이 있는 오래된 목조가옥들이 좁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작은 공방에서 수백 년 된 방법으로 도자기, 종이, 천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공방에서는 노인이 나무 조각에 몸을 숙이고 완전히 집중한 채로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의 연습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도구로 각 부분을 조각할 때마다 기울이는 정성에 매료되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쳤을 때 그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나무 숟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집에서 사용하던 대량 생산된 물건들과는 전혀 달랐지만 어떻게든 더 진짜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15대에 걸쳐 이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리아가 설명했어요. 각 세대마다 기법에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하지만 핵심 지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죠. 그것은 제 나라가 존재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 연속성 속에는 제가 이전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뉴욕에 있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의 정기적인 통화는 제게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여기서 내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저는 말했어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르게 보고 있어. 그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장하는 거야. 다음 며칠은 새로운 경험들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찜질방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가족 웰니스 센터들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치유 방법과 현대적 이해를 결합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기기도 여러 번 더 경험했는데 매 세션마다 균형이 어떤 느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박 박사는 저를 그의 연구시설 뒤에 있는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벚나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은 혁신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그는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며 말했어요. 다른 것도 발견하고 있지요, 그렇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는 혁신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아 올려 혁신하고 있네요. 박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가장 강한 나무는 깊은 뿌리와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나무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의 단순한 말이 예상치 못한 힘으로 절 강타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것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것만 쫓는데 제 경력을 바쳤어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것들을 연결하는데 서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보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제 여정의 보상은 단지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이나 제품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전통과 혁신, 과학적 증거와 경험적 지혜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웰니스 제품을 연구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대신 제 자신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서울을 기로하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소중한 보물처럼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안전하게 간직된 채로 저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제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페이지들은 차갑고 거리감 있는 메모들로 가득했어요. 감정 없는 사실과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제 글쓰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더 따뜻해졌어요. 질문들이 나타났고 여백에는 그림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제 생각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뉴욕은 제가 돌아왔을 때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거리, 높은 빌딩들, 서두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동시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상점들 사이에 숨어있는 오래된 중국 약재상, 새벽에 공원에서 태극권을 연습하는 사람들, 제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지는 방식 말이에요. 발표날 아침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아마도 더 열린 표정이었을 거예요. 더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었죠. 저는 메모와 보라색 마사지 기기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우리 회의실은 제 여행에 대해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0명의 팀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전형적인 앤드류 브라운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어쩌면 약간 지루한 발표요. 차트와 그래프가 있는 슬라이드.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추천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보여준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신 저는 보라색 기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처음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불안함 뒤에 따라온 예상치 못한 편안함을 설명했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한 이수진과 그녀의 팀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의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에너지의 경로인 경락 지점에서 그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몇몇 팀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얼굴에서는 의심이 보였어요. 제가 한국에 가져갔던 것과 같은 의심이었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접근법을 무시함으로써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혁신이 단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검증된 지혜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제 프로젝트 매니저인 리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신은 전통적인 한국 웰니스 원칙에 기반한 제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시장 조사가 있나요? 3주 전이었다면 그녀의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고객 후기, 과학적 연구,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우리 시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델들이었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가능성에 대해 흥분했고 다른 이들은 의심과 우려를 제기했어요. 방어적이 되는 대신 저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타당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답의 시작점은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쿨센스 테라퓨틱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전통적인 원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웰니스 도구였죠. 우리의 목표는 단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일들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어요. 매주 일요일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책상에 앉아있는 대신 가족과 주말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근처 한국식 목욕탕을 찾아 단골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의 새 제품 첫 시제품이 3개월 후에 도착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그 핵심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전통적인 웰니스 지혜였어요. 고객들과 테스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제공하는 신체적 완화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균형 잡히고 더 온전해진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사지 기기를 사용해 봤어요. 한 테스터가 썼습니다. 이것은 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첫 번째 기기네요. 귀국 6개월 후 저는 주요 웰니스 컨퍼런스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업계 전문가들로 객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쿨센스 테라퓨틱을 개발하는 우리의 여정,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혁신 사이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강연 후 한국인 비즈니스 그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은 컨퍼런스를 위해 날아온 이수진이었습니다. 당신의 이해는 많이 발전했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어떤 비즈니스 상보다 제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한국으로 날아갔던 그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너무 닫혀있던 사람이요. 틀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사람 말이에요. 첫 여행 1년 후 저는 글로벌 밸런스 재단을 설립했어요. 우리의 미션은 전통적인 웰니스 지혜와 현대 과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통합된 접근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떠난 출장이었던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여정의 기념일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열정적으로요. 수진과 박 박사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우리는 서울을 내려다보는 레스토랑에서 전통 식사를 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축하했습니다.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제 여정은 단지 제 마음만이 아니라 저의 가슴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이 우리 아래에서 아름답고 친숙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계관의 다리를 위하여 수진이 건배하며 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건널 용기를 위하여 저도 덧붙였습니다. 한때 저를 웃게 했던 그 보라색 마사지 기기는 저를 소중한 것으로 이끌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혁신을 이해하는 방식, 제 삶을 사는 방식으로요. 제가 무시했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단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더 균형 잡힌 존재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